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지했던 것처럼 다음을 이어서 그 센서 쪽 뒤에 파트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순수한 센서만 그 센서만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실제 이제 뒤에 이제 아두이노를 가지고 기본적인 센서 제어 쪽까지도 좀 달아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게 센서에 대한 뭐 물성적인 거, 그 다음에 깊은 내용까지는 좀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 센서에 대해서 사용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그 필요한 요소들 중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고 활용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선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센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가격적인 거,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무게,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의 형태,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분해능, 그 다음에 감도, 그 다음에 이제 선형성을 선형성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느냐, 즉 입력과 출력 사이의 변화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리니어냐 넌 리니어냐 라고 하는 거를 따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 레인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임도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센서를 볼 때는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되고 그 내용을 위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의해 놓은 거, 물론 이제 가격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데이터 시트에 주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무게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언급은 안 됩니다. 그렇겠죠. 가격도 마찬가지죠. 가격도 시장에 따라서 그다음 판매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얼마다 이렇게 딱 떨어져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하는 센서가 그 해당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서 볼 때는 저런 부분들이 약간 더 대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더 추가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런 센서들은 우리가 자동 제어라고 하는 자동 제어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 제어에서의 한 요소죠. 입력받는 입력 데이터의 한 요소가 됩니다. 그 입력 데이터의 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할 거냐, 그 제어 방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센서가 제어 이론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출력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출력의 값에 따라서 제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결성 있게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설명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제 위치 센서는 주로 뭐 설명도 드리기도 했지만 주로 이런 위치 센서들은 주로 포텐셜 메타라고 얘기하죠. 포텐셜은 이제 해당하는 위치를 보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개념인데
위치 센서는 회전을 하는 회전, 그 다음에 직선 이동하는 직선, 변이, 뭐 어떤 특수한 변이를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운동의 측정에도 사용된다는 거죠. 주로 얘가 운동. 그래서 위치 정보를 주로 받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죠. 아까 뭐 앞전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 정보도 또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텐시미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많은 거죠. 그래서 포텐시미터는 우리가 저항계를 통해서 위치 정보, 그 가변 저항값에 그러니까 저항이 가변하고 그 가변 저항에 의해서 전압 변화가 일어나고 그 전압 변화를 확인해서 우리가 위치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그림은 옆에 회로도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에다가 전압을 가하고 그 다음에 가변될 때 저 화살표 얘 화살표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V 아웃에 걸리는 전압, 저항값이 변하기 때문에 V 아웃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위쪽 가지고 해도 돼요. 요 위에 걸 가지고 해도 되는데 0볼트를 기점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죠. 사실은 위로 측정은 반대로 나올 거예요. 그죠? 얘는 0볼트에서부터 얼마 이렇게 뜨기 때문에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검사를 하느냐 밑에 쪽으로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압의 변화에 차이점이 있다. 서로 반대죠. 사실은 서로 반대. 그 점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코더는 요 앞전에 요 엔코더는 사실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엔코더는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 슬롯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원형도 있고 동그란 뭐 저렇게 홈을 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 홀이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홀의 개수에 따라서 그 엔코더의 우리 분해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코더의 분해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1024 분출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개수가 1024개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물론 이제 분해능은 다양합니다. 분해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범위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너무 많아 버리게 되면 그 측정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분해능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세서가 그만큼 그 분해능을 처리를 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는 애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변화량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변이값을 얼마만큼 정할지 이건 결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회전할 때는 회전수 그 다음에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직진 운동 하는 경우는 직진할 때 얼마만큼 거리에 갔는지 거리 그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 속도 이런 것들이 측정하기가 명확하겠죠. 그리고 방향성, 양방향성 정회전이냐 역회전이냐 아니면 직진이냐 후진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따질 때는 이제 요 센서를 발광 센서, 수광 센서 이렇게 두 개인데 이게 아니고 이제 투 페어 두 개씩 붙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펄스의 형태로 봐서는 이렇게 지금 이게 한 주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이가 됐다가 로우가 되는 이 시점이 한 주기예요. 한 주기. 그래서 요 한 주기의 시간을 측정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데 한 주기의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요게 두 개, 센서가 두 개인 경우는 채널로 A 채널, 2 채널이라고 하고 거기에 각도를 90도 유상각을 주는 거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얘는 한 90도 정도 더 가서 이렇게 시작하게 이런 형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정방향일 때는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먼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후본을 할 때는 얘가 B 채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 채널이 먼저 나오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진하고 후진하고 서로 반대죠. 만약에 전진으로 봤을 때 요게 나오고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뒤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먼저 나오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유상각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서로가. 그 다음에 뭐 3 채널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채널이 두 개인데 3 채널까지 가지고 있어서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애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요 엔코더는 이렇게 구멍 형태로 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뒤에 이것을 모타 쪽에 꽂아서 하나의 모타 속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팩으로 판매를 하죠. 그게 우리가 이제 엔코더 모터들, 시중에도 엔코더 모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엔코더를 붙이려면 앞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회로가 같이 추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펄스를 카운팅하는 전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펄스가 출력돼서 나오는 단자 이것도 필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도 들어가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온오프도 시작한다 그러면 온오프까지 해줘야 하는데 주로 이제 발광부는 그냥 온만 시켜 놓죠. 그리고 수광부 쪽에서 검사되는 것만 우리가 카운트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쓸 건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팩으로 들어간 것들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좀 가격도 비싸고 정밀도가 좋죠. 그 다음에 힘 감지 저항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터링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었는데요. 그 이름을 우리는 이제 FSR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Force Sensing Register의 약자를 땄죠. 근데 이제 이게 중국에서도 만들고 이제 좀 싸게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비쌌거든요. 워낙 요즘은 잘 나와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저항 성분을 갖는다. 그래서 압력이 위에 프레스 손으로 눌러서 눌린 압력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분은 요걸 가지고 우리 그 컴퓨터 자판을 만들려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 값이 이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실패했는데 그냥 일반 그 키보드들은 어때요? 그냥 온오프 스위치거든요. 누르면 on, 떨어지면 off.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잖아요. 안 눌리면 안 눌린 거고 세게 눌리면 눌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범위를 갖는다? 그러면 그 개념은 좋죠. 눌린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를 사람들이 느끼하는데 그 느낌의 정도를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만 비쌌지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감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도가 얼마나 눌렸느냐 안 눌렸느냐 이걸 판단해서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누르는 감도가 다 다르니까 그 사람마다 자기만의 키보드의 감도를 설정하고 쓸 수 있다? 이건 아이디어는 참 좋았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쓰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홍보가 안 된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접촉 센서. 이거 접촉 센서는 뭐 이제 접촉 센서는 이제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호를 이제 보내는 장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광근접 센서. 광근접 센서는 방사기 에미터라고 하는데요. 광원이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전원을 놓으면 LED처럼 발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수신기로 이제 전달이 되게 돼요. 근데 주로 빛은 반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보이는 빛도 있고, 적외선이나 뭐 자외선이나 이런 이제 빛 같은 경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터와 리시버 두 가지 송신과 수신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데 초음파도 마찬가지지만 이 빛도 각도가 있습니다. 반사되는 각도, 반사각이라고 하죠. 여기처럼 정통으로 딱 각도가 맞으면 정확하게 들어오겠지만 이게 안 맞으면 약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 맞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발광되는 그 각에 따라서 수광되는 센서의 위치도 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각도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예, 그 부분만 유념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산하는 빛과 그 수신하는 빛의 감도에 따라서 거리도 또 측정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들은 저 빛의 밝기를 통해서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음파 근접 센서인데요. 초음파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초음파도. 그래서 여러분들 분야에서 또 제일 많이 쓰는 센서 중에 하나고요. 주로 20kHz 이상의 주파수, 그 다음에 200kHz 정도 음파. 그래서 요 초음파 방사기는 이제 고주파 음파를 주기적으로 방사한다. 반향 모드, 대항 모드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 반향 모드는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고요. 에코 모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전향 모드는 이제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받는. 그래서 중간에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사진을 보면 하나는 방수 처리가 다 돼서 안에 물이 안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얘는 앞에 이제 발진하는 그 방수판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싼 맛에 쓸 때는 얘를 쓰는 거고요. 약간 비싼 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 뒷범퍼가 그 밋밋하잖아요. 동그랗게. 근데 그 안에 초음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들은 이제 그 안전이 다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일은 없죠. 그런데도 그 초음파의 그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초음파의 외형이나 모듈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센서인데요. 가스 센서는 주로 메탄 가스와 프로판 가스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혹은 이제 CO2, 유화수소, 독성물 외에 다양한 그런 가스 농도를 검출하는 센서. 이것은 이제 검출 방식이 주로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 타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가스 센서는 또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두이노가 활발하면서 아두이노에서 썼던 가스 센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싼 맛에 막 들어온 센서도 있거든요. 그런 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이제 그 가격은 높지만 그래도 신뢰성이 높은 이런 센서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센서는 우리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가스 센서, CO2 가스 센서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가스 감사를 하는 것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얘는 데이터 시트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가스 센서의 외형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미스터인데요. 서미스터는 이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온도 센서예요. 온도. 그래서 저항 성분이 변화해서 온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온도 계수가 플러스 타입과 양의 온도 계수를 가진 타입이 있다. 그래서 NTC 혹은 PTC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 센서는 종류가 앞전에 언급은 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요 그 광 센서의 형태나 사용용도 요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존재하는데요. 주로 우리가 광 센서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센서는 이제 포토 다이오드, 포토 트랜지스터가 이제 제일 일반적인 용어일 거예요. 말 그대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형태처럼 되어져 있고요. 포토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입니다. 근데 다이오드처럼 이게 LED죠. LED처럼 빛을 받는 LED 모양처럼 생겼어요. 근데 트랜지스터죠. 그 두 가지 차이고요. 포토다이오드는 주로 입사 광량에 따라서 이제 출력 전류의 직진성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그 입사하는 광량에 따라서 이제 출력 전류의 직진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적고 온도에 따라서 변화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차도 많지 않다. 그래서 밑에 범용 포토다이오드, 적외선 포토다이오드, 그 다음에 범용 포토 트랜지스터, 고속형 포토다이오드,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범용 포토 트랜지스터나 이런 것들은 트랜지스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일명. 그리고 고속형 포토 다이오드는 LED라고 보시면 돼요. 모양은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이런 건 좀 비쌉니다. 그리고 CCD 셀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 트랜지스터는 말 그대로 LED처럼 생겼지만 트랜지스터입니다. 요게. 그리고 베이스 단자가 빛에 받는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베이스 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래는 트랜지스터가 총 4핀? 아니 3핀? 3핀으로 되어 있죠.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근데 얘들은 베이스를 빛이 받는 쪽으로만 쓴 거죠. 그리고 콜렉터하고 이제 에미터 부분만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는 개념으로 회로를 구성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어디에 컬렉터로 들어가서 이미터로 나오게 되죠. 아시겠죠? 그리고 빛의 양에 따라서 당연히 전류나 흐르는 전류나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LED를 더 밝게 불을 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응용 디바이스들인데요.
얘들은 적외선 발광 소자하고 그 다음에 수광 소자를 결합해서 만들었고요. 얘들은 내부에 이제 회로 IC 반도체 형태로 되어 있고, 얘들은 내부에 발광하는 쪽과 포토, 그러니까 포토 트랜지스터나 포토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류가 저렇게 다양하다. 앞전에 뭐 언급은 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토커플러인데요. 포토커플러는 발광부하고 수광부 그게 두 개가 페어로 들어가 있고요. 걔들이 서로 맞대어서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슬립 있죠, 가운데 구멍 뚫리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엔코더가 회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엔코더의 방향, 엔코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회전수를 카운팅하거나 아니면 직진호 운동하는 애가 얼마나 갔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사각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꺾여 있는 것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얘들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우리 산업체에서는 요 포토 인터럽트가 아주 많이 쓰니까 모양이나 이런 것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치수랑 이런 것들은 별로 그 뭐야 여기 보면 이제 요 형태들 보면 요 가운데 요 형태나 이런 모양들이 요 슬립 사이즈나 그 다음에 외형이 달라서 앞전에 얘기했던 엔코더 혹은 직선 이렇게 이제 다 쓸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요 얘들은 우리가 그 하나의 패키지 안에 발광부, 수광부가 같이 일봉되어져 있는 형태들이 다양하니까 그건 이제 참고로 넣는 거고요. 적외선 통신용 디바이스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IR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IR로 통신하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게 예전에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끼리 통신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할 때 많이 썼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이게 블루투스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이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해 주죠.